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마음을 공부하는 강사 정현태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경남 남해 군수로 일을 했으며 지금은 대한민국 명강사 포럼 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숫자하고 인연이 참 많았습니다. 당선되면 군수, 떨어지면 백수, 그리고 강의를 할 때는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복 세상을 여는 마음 공부라는 주제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좋아하는 시 한 수를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시에서처럼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던 길이 뚝 끊어지고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했던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바로 그때 그 끊어진 길에서 절망의 강을 건너게 했던 희망의 뗏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바로 그 희망의 뗏목이 마음 공부였습니다. 저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제가 절망의 나락에 빠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2000년 전은 처음으로 총선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리 3번을 낙선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동안 경제력은 바닥이 나고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출발했지만 그 정치에 입문도 하기 전에 저는 정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그야말로 천기를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 공부를 지도하시던 스승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었던 바른 정치에 대한 꿈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는 무엇이 되기 위한 사심의 정치였습니다. 그 사심의 정치가 무너진 자리에서 바로 공심의 정치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도 뜻밖의 그 말에 속으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서 따뜻한 위로와 함께 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낙선으로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 공부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화두는 수신제가 지구평천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 뜻을 수신을 하고 난 뒤에 제가를 하고 제가를 하고 난 다음에 지구평천을 하는 것으로 단결론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공부를 해보니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안으로는 평생 동안 수신을 하고 밖으로는 그 힘으로 제가와 지구평천을 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안으로 나 자신과 소통한 만큼 밖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내 안의 등불이 밝아진 것만큼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수신, 즉 마음 공부가 천하의 근본임을 깨달았고 이 마음 공부의 힘으로 4번째 도전한 선거에서는 역대 선거 중에서도 최고의 득표로 당당하게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가 여러분 긴가요? 아니면 짧은가요?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듯이 이 막대기는 흰 막대기에 비하면 짧고 위에 있는 이 막대기에 비하면 깁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도 상황에 따라서 그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은 없고 명답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중인격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극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이중인격자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저도 결혼 초에 다른 사람은 집사람으로부터 이중인격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친절하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하는데 집안에 들어오면은 가족들에게는 자주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저의 모습을 보고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극과 속이 다르다고 해서 언제나 나쁜 것일까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행가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한 소절 해보겠습니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람아. 그렇습니다. 이별의 슬픔 때문에 속으로는 눈물이 나지만 그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 밖으로는 웃고 있는 처연한 모습을 노래한 것입니다. 또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가난 때문에 빈배를 물로 채우시면서도 나는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얼마나 숭고한 이중인격입니까? 영화 제목 중에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자세히 보니까 저 안에도 아주 다양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군수의 모습, 백수의 모습, 교수의 모습.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저와 만나면서 저는 이중인격자에서 다중인격자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가 더 깊어지면 저는 다중인격자에서 원만한 인격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에 삶의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서 남해 미조항에서 멸치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멸치배를 타보니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몸의 중심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배물미를 하게 됩니다. 배물미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바다에서 몸의 중심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것, 이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이 흔들리는 삶의 바다에서 중도를 잡게 되면 우선 내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상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태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구두 공장의 직공들이 임금 인상을 위해서 파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공장 문을 걸어 닫아 놓고 파업을 한 것이 아니라 파업 기간 동안에 열심히 왼쪽 구두를 만들면서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파업이 끝나자 이번에는 오른쪽 구두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공들은 자기들이 원하던 임금 인상을 할 수 있었고 사장님은 납품 기일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로 상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흑백 논리 시대 그리고 양자택일식의 갈등과 상극의 시대가 가고 지금 우리에게는 상생의 시대, 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는 원만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상생의 시대, 원만 시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 시대의 얼굴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두 가지 기적,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가지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3포 세대를 넘어서 5포 세대가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우리는 이미 자살률이 OECD 나라 중에서 10년째 1위입니다. 이혼율도 1위. 출산율은 작년에 1.23명으로 OECD 나라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적을 이룬 이 위대한 역사를 이제는 기쁨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흥의 에너지를 발동시켜야 됩니다. 그 흥의 에너지는 신명나는 농악이 장단 속에 있고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때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외쳤던 대한민국이라는 그 함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흥민국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정신의 지도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행복 세상을 여는 마음 공부라는 주제로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가꾸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일하는 농부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풍성하게 가꾸어서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행복 세상으로 모두 갈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JBS 공감방송 장석근 사장님과 여러 임직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